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큐 TV입니다.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2020년 올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좀 더 엣지 있고 또 스마트한 내용으로 보시는 분들이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방송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드렸던 말씀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보면은요. 우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잘 선별하기 위해서 앞서 선행돼야 될 것들이 뭐냐면 시장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해야 그에 따라서 종목 어떤 패션의 변화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장에 대한 판단을 쭉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제 나름대로 판단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그 변곡의 어떤 이게 시그널이냐 아니면 시장을 단순히 시끄럽게 하는 그런 노이즈냐라는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이제 올해 계속 종목들을 이렇게 많은 종목을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저도 좀 종목을 고르는 뭐랄까요? 좀 까탈스러운 면이 좀 있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쭉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앞으로 정말 세상을 바꿀 정도였던 그런 파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주들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이라도 좀 골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조라는 어떤 키워드에 집중을 합니다. 즉,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가격에 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방송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이라는 거 특히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또 약간 시의성, 타이밍의 문제가 있어서 종목을 사실 추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런 주식들을 보시면 이런 관점으로 이런 주식을 보시면 또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주식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공부하는 기회로 삼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도 좀 타이밍을 좀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보시는 타이밍이 또 안 좋은 타이밍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추천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공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디자인 띵킹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MLP라는 회사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몸이 상당히 불편한 척추장애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친구를 가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친구 하는 사업이 모든 품목들이 뭐냐면 본인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Y가 있는 거죠. 왜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뭐냐면 장애인을 돌볼 때 4대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들이 식사를 잘 못하죠.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두 번째, 배변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이 배변의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침대에 눕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욕창의 문제. 이 네 가지가 장애인 돌봄의 4대 이슈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을 개발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그 중에는 일반인들이 써도 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써도 편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거를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보고 회사를 고르는 때도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런 관점. 또 두 번째는 또 이런 예를 또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먼저 폴더폰을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지만 사실은 이 폴더폰으로 그거 가지고 뭐 하죠?
하면 뭐가 좋죠? 라고 질문을 던지면 지금 사실 선뜻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애플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애플은 뭐냐면 어디다 쓸 것인가를 생각해 놓고 제품을 만듭니다. 저게 왜 필요하지? 왜죠? 저게 왜 좋죠?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품 개발 단계부터. 그래서 만약에 애플에서 폴더폰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폴더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사용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종목들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특히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그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은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그 분석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뭐 그분들 의견들도 존중하지만 그분들의 그 또 문제가 뭐냐면 그 타이밍을 딱 특정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저희가 뭐 그 올해 3월부터 저점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시장이 조정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정작 시장이 조정 들어가면 거봐라 내가 조정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조정 들어간 시점을 딱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인덱스로 제가 이제 스큐 인덱스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스큐 인덱스 상으로 보면 만약에 지금 스큐 인덱스가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월 22일경 정도로 일단 그 날짜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계속 말씀드리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 뭐랄까요 분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통계적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면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 점 그 이해하시고요. 자, 동명은 이제 종목은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S&P 주봉 지금 그 뭐죠? 이게 지금 그 조정 들어간 그 시기들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조정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 이 시점 2달 전에 항상 이런 약 2달입니다. 약 2달 전에 이런 스큐 인덱스 상의 고점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떠냐?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자리까지 지금 와 있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고점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달 후가 되겠죠. 자, 지금 이건 데일리입니다. 이건 6월 30일 날 고점을 찍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2달 후인 8월 말 9월 초인데요. 9월 초에 S&P 500 기준으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그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고점이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다시 또 뚫고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또 시간이 더 이연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고점으로 인식이 된다 그런다면 약 한 2월 22일 정도를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종목은 제가 이러한 루틴으로 종목을 점검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 특별한 뭐가 있느냐, 기술이든 뭐든. 두 번째, 그 기술 가지고 지금 과연 너는 뭘 할 거냐, 어디다 이 기술을 쓸 거냐,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거냐, 이걸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이때 이제 그 우리가 좋은 종목은요, 구체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딱 개념화시켜서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달에도 뭐 소개시켜드렸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딱 나오죠. 간암 환자가 완전 관해가 되었어요. 이거 한마디로 딱 됩니다. 이거 뭐 간암 환자의 암이 완전 관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구체화돼서 개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이제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떤 좋은 회사들하고 네가 지금 협업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좋은 레퍼런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류의 그 같은 그 피어 그룹의 어떤 시가총액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될 연구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아까 이제 수급 이슈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되었을 때 수급이 만약에 가벼워졌어요. 수급이 가벼워지면 이런 주식들은 뭐랄까요? 자기 실력 대비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가 수급이 먼저 번 영상에서도 한번 뭐 시간 있으시면 가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때도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수급이 되게 가벼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수급이 뒷받침되는데 이런 어떤 구체적 한마디로 개념화되는 어떤 이런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믹스가 되니까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음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플로우입니다. 이오플로우는 지금 시가총액 8,100억 정도 되는데요.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뭐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그 뭐랄까요 구체화시키고 있죠.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입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그리고 인슐렛이라는 그런 그 또 피어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인공 펌프하고 인공 췌장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할 거고, 요 먼저 번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또 특별한 면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런 건 말씀드렸습니다. 이 김재진 대표가 그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었냐면요. 뭐 언택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기계가 결국에 웨어러블이기 때문에요. 언택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중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또 이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기회도 또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오플로우가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뭐 하냐면 웨어러블 인공 신장을 개발해서 상용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이오플로우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저전력 전기 삼투 펌프입니다. 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펌프 기술을 가지고 인공 췌장도 개발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인공 신장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냐면 자기네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 신장을 개발할 때 이 투석기죠. 그러니까 투석기를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필터인데, 그 필터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부터 기술을 확보했다.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선 이 필터를,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필터를 대체할 기능성 필터를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자기네 갖고 있는 펌프 기술과 이 필터 기술을 결합해서 이러한 뭐랄까요? 인공 신장, 그러니까 웨어러블 투석기가 되겠죠. 웨어러블 신장 투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들을 걸고 있죠. 자, 또 하나, 이 회사의 어떤 그 벤치마크하고 있는 회사죠. 인슐렛이라는 회사입니다. 인슐렛이 뭐냐면 지금 이오플로우 시가총액 8,100억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회사의 마켓캡이 얼마냐면 지금 17.18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대충 1,000원으로 계산하면은요 17조가 되겠죠. 17조. 1,100원으로 계산하면 약 한 18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오플로우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지금 이 회사는 레비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매출도 좀 있고 지금 돈을 좀 벌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도 뭐 배당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오플로우도 이런 그 인슐렛이라는 회사를 놓고 보면, 이오플로우 하나만 놓고 보면 이 회사를 과연 어떻게 밸류를 줘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기준이 생기면 이 회사를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지노맨 컴퍼니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노클이라는 그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요,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다양한 면역 항암제를 다양하게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회사의 어떤 그 팀빌딩이 잘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그 경영진들이 보면 각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뭐랄까 어벤져스처럼 뭐 임상 쪽이면 임상을 많이 하셨던 그런 어떤 전문가 분이 또 이렇게 합류하셨고요. 여기 대표로 계신 두 분이 보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죠. 한 분은 뭐 또 저 MBA도 하시고, 그 다음에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셨고, 또 다국적 제약사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는 뭐랄까요, 그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런 어떤 코드를, 성공 코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지금 면역항암제, 그 다음에 자폐증 등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이자 머크,
그 다음에 LG화학 뭐 등등 이런 회사들하고의 어떤 그런 협업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회사가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전도 양양한 어떤 분야라는 부분은 분야라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 회사를 과연 어떻게 이제 밸류를 잡을 거냐. 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분야인데 여기도 보면 미국의 세레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서 이게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은 대충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약간 그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수급상으로 지금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수급 우려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 뭐냐면요, 이 세레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시세가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도 지금 보시면 7.23% 올랐죠. 제가 처음에 이 종목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요, 얘 마켓캡이 약간 2.2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1,000원으로 계산하면 2.2조 정도 됐었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2.4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일봉상으로 지금 여기 지금 박스권 상단을 지금 그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노맨 컴퍼니는 지금 1조 5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지난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회사하고 이런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림짐작입니다. 어림으로. 지금 뭐 사실 뭐 지노맨 컴퍼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회사의 밸류는 어느 정도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시장이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세레스의 좀 시가총액이 1,100원 계산하면 대충 한 2.6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2.6조. 이 회사는 지금 일단 삼상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보다 당연히 밸류를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2.6조라고 그러면 뭐 대충 뭐 한 1.5조 맥시멈 따지면 그 정도까지도 뭐 일단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밑으로는 어디냐? 밑으로 보시면 또 고바이오랩이라는 회사가 또 밑에 또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도 대충 한 6천억대 지금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대충 그러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한 고바이오랩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위라고 또 보통 평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한 7천억에서 한 1조 5천억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충 그 가격으로 생각하면은요 한 6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어저께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기술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제조 공정 전체 장비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요? 여기는 턴키 베이스로 일단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수주한 게 이 정도 좀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또 강점은 뭐냐면 원형, 각형 파우치,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 단계인 반고체 장비도 지금 여기서 지금 수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것 이외에 폐 배터리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울트라 틴 글래스의 열 면치 가공 기술이나 장비 쪽도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강점이 국내 3사 모두, 그다음에 일본의 소니 무라타, 그다음에 중국의 BYD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테슬라, 여기 뭐 다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수급 이슈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시가총이 상한가 들어가서 5,184억인데요. 제가 이제 요 종목을 먼저 번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만 해도요, 좀 이런 겁니다. 하나기술이 어쩌면 장비 업체 중에서도 거의 탑 수준의 회사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 중에 뭐 이렇게 턴키 베이스로 장비를 수주할 수 있는 회사가 뭐 CIS라든지 뭐 등등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낮은 단계에 있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일단은 아랫방향보다 윗방향이다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수급이 가벼워지면은 원래 자기 실력보다 더 많이 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도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먼저 번에 일단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사 하고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강점은 이런 것들이라고 먼저 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튬 이온 전지에서 전고체 전지로 가기 전 단계인 반고체 전지 이 장비를 세계 최초로 수주했다고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알체라 소개 또 시켜드렸었죠. 알체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는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 국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국내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라고 상장돼 있는데 보면, 뭐 제가 이제 접촉해본 어떤 그 회사들 중에서는 알체라가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제가 이 회사를 접촉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사실은 뭐 분당이나 판교 쪽에 있는 그런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을 많이 이제 그 다니면서 접촉을 하고 뭐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 흉내만 내고 있는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인공지능 한다고 해서 상장된 회사들 보면 비전 검사하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제품을 찍어서 이게 불량인지 양품인지 뭐 이거 구분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 자기네들이 어디 머신러닝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머신러닝 바로 뭐 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좀 약간 뭐랄까요, 룰 베이스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인데도 자기네들은 머신러닝 한다고 이렇게 막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국내용이 아니고요, 해외의 어떤 그런 그 인공지능 업체들하고 지금 경쟁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회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보면 아직까지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죠. 인천공항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디서 추가적인 먹거리를 발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얘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요, 추가적인 먹거리를 발굴한다고 하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과연 이제 어디까지 커갈 수 있을지, 이제 그걸 한번 이제 그 뭐랄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 떠오르진 않지만 좀 뭔가 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이제 AR, VR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 네이버하고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서비스들이 있죠. 뭐 제페토라고 그러나요? 그쪽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 서비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기술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알체라 같은 경우도 네이버 이외에도 또 다른 회사들하고도 또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관점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커갈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도 과연 이제 그럼 이 회사 시총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회사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그 해외 유니콘 기업들하고 그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 그 회사들보다 못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부분도 있다. 그럼 유니콘이라는 게 간단하게 해서 일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그 이 회사도 잘하면은 이런 쪽으로 이 정도까지도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 또 강점이 뭐냐면 수급 이슈가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해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뭐냐면 상장 후로부터 15일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또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돼서 요새 가볍게 움직였지만 또 15일 한 달 후에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지금 5,635억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이런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앞으로도 이제 커갈 부분들이 AR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VR 쪽도 이제 뭐랄까요, 서비스하는데 이 기술들이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글로벌 최대 얼굴 인식 테스트에서 국내 유일 상위 랭커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본인 타인 수락률을 0.01로 픽스를 시켜놨을 때 본인 거비율이 얼마나 낮냐.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잘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0.01%로 놓고 봤을 때, 요건 제가 요 비슷한 개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우리가 진단 티키트 이런 거 할 때 보면 민감도, 특이도 이렇게 나옵니다. 민감도, 특이도. 그러니까 민감도는 뭐냐면 환자라고 뭐랄까요, 이렇게 해주는 게 민감도고요. 특이도는 뭐냐면 환자가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특이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놈이 도둑놈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거를 0.01로 픽스를 시켰을 때 여기 낮으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들어오다 계속 뭐랄까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북에 타인 수락률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자, 놓고 봤을 때 알체라가 요 정도 됩니다. 0.037. 자, 여기 보시면 국내에 카카오가 요게 있죠. 얼마입니까? 거의 한 1. 여기서부터 1로 여기서부터는 뭐 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S1이 이제 요게 있죠. 여기보다는 지금 훨씬 지금 그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보면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먼저 번에도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이거를 0.01이 아닌 0.001로 픽스를 했을 때 본인 거비율을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알체라가 0.0125입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중국의 AI 유니콘 기업들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들보다도 지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 그 인천공항에서 그 사업을 수주할 때도 이런 기업들하고 다 경쟁을 해서 수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알체라가 이런 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그 뭐랄까요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 종목들을 지금 뭐 그 앞으로 이제 저런 종목들을 좀 그 뭐랄까요 기술적으로도 그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확실한 어떤 그 사업을 해나갈 것 같은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 좀 잘 발굴해서 특히나 이제 수급 이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좀 짚어가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신축년에는요 시장에 맥을 짚고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나이스하게 투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진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 미스터 큐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행복한 한 해가 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대단히 감사했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